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1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병우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5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금. 자, 복습하는 개념에서 경금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면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 될 것이고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남자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또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면 양은 남자가 되고 음은 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자인 양은 좀 거칠고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아니면 무쇠 같은 개념 아니면 원철과 같은 개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땅 속에서 광산을 캐는 그런 그냥 순수한 자연 상태, 즉 말 중에서도 야생말 있죠. 야생말은 전혀 사람이 길들이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말이 거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단련을 해야 된다. 야생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조련사가 조련을 해야지만 준마라고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야생마 자체는 거칠고 투박해서 사람이 잘못했다가는 뒷발로 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군견 있죠. 뭐 군견이라고 해봤자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가 풀어놨더니 꼴값 단다고 저기 풀 뜯는다고 거기 말 있는 데 갔다가 말 뒷발짝에 한번 채워가지고 걔가 아주 죽는 줄 알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다 쉽게 이렇게 건들 수 없는 그냥 순수한 야생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조련이 필요하죠. 경금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단련한다?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경금 정화 간목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4월, 5월과 같이 화가 왕인 경우에는 화가 원체적으로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왕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공부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경금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 천간이 되면서 똑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이자 역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단 경금이 양금이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놓고 봤을 때 양금이 남자라고 하면 얘는 여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겠구나. 즉 경금이 거칠고 투박하고 그러한 날카로운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석과 같이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따뜻한 온기도 가지고 있죠. 경금이 야생마라고 하면 신금은 어떻다? 조련이 잘 된 준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준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련이 돼서 잘 달리는 말을 준마라고 하고요. 옛날에 관우가 탔던 적토마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련을 한 그런 말이 된다. 그래서 경금은 야생마는 조련이 필요한 것이고, 신금은 조련이 잘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먹이 잘 주고, 그 다음에 갈퀴라든가 털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꾸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경마장에 있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준마입니다. 잘 이렇게 조련이 된 말이고, 그런 것들은 이쁘게 단장을 갈퀴도 이렇게 이쁘게 꼬아주고 하면은 이쁜 말이 되죠. 그것이 말로 치면은 야생마는 경금과 같은 것이고, 적토마라든가 준마는 신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화로서 다시 단련할 필요는 없겠고요. 신금 자체를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준다. 잘 조련된 말을 갖다가 잘 먹이고 잘 운동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를 취함으로써 귀를 취하는 것이고, 경금은 정화를 취함으로 인해서 귀를 취한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신금은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석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죠.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반대로 무토기토라든가 지지로 진술, 충미, 토 등이 너무 많게 되면 토는 신금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금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금이 되거나 오히려 매금이 되거나 또는 오금, 금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관살인 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은 경금과 달라서 매우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금이기 때문에 조그만 불에도 금방 녹아서 소용될 수 있다,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다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좀 군대도 가고 좀 격투기라든가 좀 빡센 좀 운동도 해서 체력 단련을 하면 남자답게 클 수 있겠지만, 여자를 갖다가 물론 격투기 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자는 좀 교양도 있고 책도 좀 읽고 또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좀 나름대로 센스도 좀 있으면서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것이 여자다운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자는 여성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성을 비하한다, 남자를 비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음양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양은 양다와 양인 것이고요. 음은 음다와야 음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여자를 비하하거나 남자를 비하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신금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 절기로는 망종과 뭐가 있다? 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망종이 됨으로 인해서 초여름인 4월에서 중하인 5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에서 사오미는 남방이라고 하죠. 인묘지는 동방, 사오미는 남방, 남쪽, 신유술은 서방, 서쪽,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방으로서 북쪽이 된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인묘지는 봄,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될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되겠고, 해자축월은 겨울이 되겠습니다. 여름도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기가 가장 왕한 시절이 바로 이 5월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는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초여름이든 중하든 그 다음에 모하든 일단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 어떻다? 고온, 건조하다, 무지무지 뜨겁다라고 하는 생각 가주셔야 되겠고요. 마치 사막을 연상하게 되면 바로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수성을 알 수 있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 건조하고요.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막인 것이고요. 그래도 오아시스라고 하는 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사람도 살 수 있겠지만,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사람도 며칠 못 버티고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 5멸은 바로 사막과 같다. 최소한 뭐는 있어줘야 된다? 오아시스, 물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수를 필요로 하는 오행이 일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계수를 필요로 하는 일간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임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경신금이 임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병정화가 사오멸에 왕할 때 임수를 취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계수를 좋아하는 것은 가불목이 임수보다는 계수를 좋아하고요. 무토기토 또한 계수를 좋아하는데, 무토는 특성상 5월에는 임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 개수 일간은 임계수는 일간 임수 개수가 다시 비경겁제인 임수 개수를 쓸 때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수까지 해서 임수를 쓰느냐 개수를 쓰느냐의 특징인데, 임수를 쓰는 것은 뭐냐면 경신금이 임수를 쓴다는 것은 도세 또는 도세 주옥하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것이고, 병정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쓸 때는 보각, 즉 수보 양 광하기 위해서 임수를 쓰는 것이고, 가불목이라든가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생육, 뭔가를 키우기, 가불목을 키우기 위한 그런 개념, 또는 무토기토에 심어져 있는 작물을 키우기 위한 개념으로서 쓰는 것이고요. 임수일간, 계수일간이 수를 쓸 때는 그야말로 조후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오미열은 무조건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임수도 조후로서 쓸 수 있겠지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임수, 계수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신금이라든가 병장화일간이 임수를 쓸 때 계수를 같이 써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일단은 임수를 좋아하느냐 계수를 좋아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한번 염두에 두고 용신을 주용할 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오미월은 화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화가 가장 왕한 것이 바로 4월과 5월, 지금 5월이 가장 왕할 시기이고, 미월 같은 경우는 화도 왕하지만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가 왕할 때 화는 어떤 일을 한다? 금을 극한 화극 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태어나게 되면 나를 극하는 관성이 매우 왕하기 때문에 일간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반드시 일간 신금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제가 말하는 것은 통근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통근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천간에 기토 같은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죠. 천간의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고, 오히려 무토는 신금을 갖다가 매금, 토다 매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5월에는 절대 뭐가 투출하면 안 된다?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돼서는 절대 한 번 더 강조,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신금일간이 약했을 때는 반드시 기토라든가 천간으로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 또는 축토 정도 있어주면 좋겠고,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이 있어서 신금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왕한 화가 신금을 갖다가 극하게 됩니다. 양금인 경금 같으면 그래도 강철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가 어느 정도 왕하더라도 버틸 여력이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kg짜리를 들 때 남자는 그래 조금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좀 노력하고 근육도 좀 키우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자가 100kg 들기가 웬만한 역도 선수 아니고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나면 그래도 한번 버텨볼 여력은 있지만, 신금이 5월에 특히나 5월에 오중 정화가 가장 왕할 때 신금은 금방 녹아버리다가 좋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죠? 소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고, 또 신금을 갖다가 도세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임수를 쓰느냐 계수를 쓰느냐. 경신금은 임수가 왔다, 아주 좋은 용신이 될 수가 있겠고, 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계수는 조후의 용도, 임수는 예를 들어서 신금을 도세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계수가 없이 임수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가지고 신금을 도세하는 역할, 5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후하는 역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5월의 신금도 약하지만 5월은 임수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신금뿐만 아니라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은 일간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요,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일간도 힘을 얻고 임수도 힘을 얻기 때문에 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준다라고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그런 사주 배합법이 된다. 그래서 5월의 신금은 상관인 임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이 임수를 생하는 비경겁제인 금은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기토가 많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더럽히게 되고 또는 매금하게 되고 임수를 파극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토는 투출되면 안 된다. 기토는 그래도 신금을 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무토는 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집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짜임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격국을 알게 되면 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혹자는 격국 용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격국과 용신은 매우 사주를 볼 때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음이 되기 때문에 얘는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역할이죠. 신금 입장에서 화는 관성이죠. 나를 극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가자는 관성이 될 것이고, 관성은 다시 두 가지, 정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편관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도 음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도 최양용 음이 되기 때문에 음대 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음대 음은면은 정관이 아니라 편관 또는 칠살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편관 격 또는 칠살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 중요한 것 5월은 신금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하죠. 살중, 살은 중한데 신경, 일간은 약하다. 낮에는 살왕, 신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약 살왕이라고도 신약 살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하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왕한 간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왕한 관사를 재살해 주는 것도 같이 필요하죠.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은 물론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방조해 주는 비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재살하는 것은 식신하고 상관인데, 상관인 임수를 얻는 것이 제가 더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보는 거죠. 자, 연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금 입장에서 인목은 정제가 됩니다. 정제. 근데 이 정제, 재물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정제가 지금 하는 역할은 뭡니까? 월지에 있는 칠살 오화하고 정제하고 합을 하죠. 오술화국을 짭니다. 물론 술토가 없기 때문에 준삼합이 돼서 인호화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 연지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인호술 화국을 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5월의 인목 정제가 나한테 재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생해서 나를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재성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현재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할 때 수가 없으면 목분비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해서 4, 5, 미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하면 목분비회, 나무는 목분비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병화가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중에 있는 병화가 지장간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이다라고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공부 안 하신 분 같습니다. 이거는 칠살격에 정관이 투출됐다라고 해서 정관격으로 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칠살격에 뭐다? 살중신경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방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중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은 매우 약한데 살이 왕해서 신금이 지금 어떻다? 녹아버릴 지경입니다. 관성, 정관이라서 개뿔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정관도 나를 녹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관, 편관 나눠서 관사론 잡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다? 잘못된 견해가 된다. 이거는 살중신경이기 때문에 정관, 편관 나눌 필요 없이 다 나를 공격하는 나쁜 관성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간의 뿌리를 얻고 임수를 얻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 연간에 임수를 얻었습니다. 이 임수 상관으로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신금을 갖다가 도세하는 역할을 하는데, 임수가 뿌리가 있으면 좋은데 이 뿌리가 없으면 얘는 허상과 같다.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 봤더니 신기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임수 천간에 신기루와 같은 것이 반드시 지지로, 해수, 자수, 신금, 유금 또는 하다못해 축토, 진토라고 하는 것이라도 있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가 있는데, 오늘은 축토를 얻었습니다. 매우 미약하다 하더라도 임수가 뿌리를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또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긴 하지만 신금 또한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단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축토 하나를 가지고 신금과 임수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화는 너무 왕하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다시 수를 얻든지 아니면 금을 얻든지 금수를 얻어서 신금 또는 임수의 세력을 좀 키워 주어야지만 사주의 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는 투출되면 안 된다? 무토는 절대 투출되면 안 된다. 정화가 투출되면 될까 하는데 정화도 좀 투출되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불합리한 글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고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화왕절이라고 하죠. 5월은 화왕절이지만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무지무지왕하되 이때 무토라고 하는 마른 건토가 올라와 있습니다. 5의 뿌리를 뒀죠. 화가 생각하고 있죠. 물론 임수가 얘를 좀 제해주기는 있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의 임수가 뿌리를 뒀고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왕토가 됐고요. 10중8구는 이건 토후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축이 합하면 뭐 되죠? 토가 됩니다. 물론 축자에 임수가 뿌리를 두지만 자축합 토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가 더 왕해지는 그러한 패단을 가지고 있죠. 이 무토는 일간을 매금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갖다 파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매우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고요. 더 좋지 못한 생시는 바로 무술시가 되겠습니다. 무술시. 이 무토는 무자보다는 무술이면 화국이죠. 이 병화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매금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종격이 되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종격도 되지 못합니다. 이거 토로종할 거예요. 화로종할 거예요. 토로종하면 목이 있어서 바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화로종할까 수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도 되지 않으면서 신금이 매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금이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이런 분들 진짜 사주 상담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우울감 같은 거 있죠. 뭔가 좀 자기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인성이 너무 많아서 상관을 파해버렸기 때문에 파료 상관 내지는 저걸 갖다가 정인이라 하더라도 도식 편인 도식으로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는 무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고요. 기토 습토가 되겠고 축토 두 개도 습토가 됩니다. 습토가 신금을 생겨줄 수가 있겠고 관살이 왕해도 뭐 살인 상생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축축하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도 뭐 안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이 신금 자체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임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임수가 좀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런 거는 뭐 대운이라서라도 금순을 봐서 뭐가 수가 살아나게 되면은 크게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토가 많아지면 신금이 더럽혀지는 그런 패단 아닌 패단이 있겠고요. 경인신묘 뭐 마찬가지로 수가 살아나야 되죠. 경인 하나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인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5월에 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임목 두 개가 있어서 화를 생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화는 굉장히 왕한 것이고 자 연간의 임수 일간 신금 시간에 있는 경금 또한 핵심을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추고형 때문에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축토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운이 뭐 예를 들어서 미가 온다. 미 이렇게 초년에 미가 오죠. 정미 이거 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거의 매몰이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좋지 못한 경우 세운에서도 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이 축토를 건드릴 때가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빨리 금수운이 와서 수가 살아나서 화를 억제를 하고 저 임수가 살아나야지만 신금을 도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묘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 되겠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 진토 역시나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습토의 생을 받을 수가 있겠고 신금이 축에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축진에 임수가 다 통근할 수가 있겠죠. 임수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뭐 임진, 임수 두 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 있는 것보다는 공력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데 오화를 다시 받죠. 이거 완전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이 되겠고요. 간목이 다시 투출해서 화를 생하게 되니 이것은 재성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관성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을 키워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공력이 될 수 있는 축토가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기만성형이라고 하죠.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 오느냐? 금순으로 갔을 때 때가 오는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좀 늦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을미시 마찬가지겠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신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점입니다. 신금 일간이 여기 통근할 수 있죠. 임수도 여기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5월에 병화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나를 두고 두 개가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죠. 단 얘는 얘 일간하고 합을 하지 못하는 뜻은 임수가 얘를 갖다가 공격하게 되면 얘는 얘하고 합을 하지 못하고 이 신금은 얘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이건 합을 해서 병신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금 얻은 것은 좋은데 이게 탐합하는 것은 신금 얻은 것이 플러스 100이라고 하면 탐합하는 것은 마이너스 50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고요.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 유축 회금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금 임수가 좀 뿌리를 좀 더 공고하게 이렇게 얻을 수는 있는데 5월에 화가 왕할 때 정화 7살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어떻게 된다? 녹아버린다. 그래서 정유시는 유금을 생각해서 여기를 택하면 안 되고 정화를 생각해서 이걸 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을매시 같은 경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을매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축에 일간 신금하고 임수가 목을 메고 있는데 이거 을미시가 되면 축미충이 되죠. 그러면 축 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신금이다 매몰 땅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일간도 임수도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을미시는 좋다 나쁘다 안 좋다 무술시만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뭐 선택의 여지 할 수 있는 생시가 썩 좋은 생시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플러스 100에 마이너스 50 한다면 그냥 병신시 정도는 그냥 이럭저럭 한번 해볼 만한 생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곰곰이 또 이 전후로 해서 좋은 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요 병신시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